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 보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가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기술주들이 폭락장을 이끌었습니다. 3대 지수의 그래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모두 흘러내렸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지수는 29,000선을 하루 만에 내줬습니다. 2.78% 하락하며 28,292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3.51% 더 크게 빠지며 3,455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폭락했는데요. 5% 가까이 급락하며 11,458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도 부진했고요. 코로나19 백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주식 분할을 한 애플과 테슬라가 크게 빠졌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던 탓인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애플은 8% 넘게 폭락하며 3월 중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9% 넘게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6% 넘는 하락세 기록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주가 폭락을 촉발할 만한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기술주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33.6으로 나타나며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도 좋지 못합니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버팀목인데요. 8월 서비스업 PMI는 56.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치보다도 낮았고요. 시장의 예상치에도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3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노동부가 이번 주 발표치부터 계절 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용시장 사정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확실성도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는 11월 대선 전에 백신 배포를 준비한다고 밝혔는데요. 간밤에 화이자도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빠르면 10월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과 승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경기 부양책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악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폭락세로 돌변했습니다. 증시가 민스키 모멘트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민스키 모멘트는 지속할 수 없는 강세장에 이어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를 뜻합니다. 론 윌리엄 시장 전략가는 3월의 마지막으로 봤던 저점을 재시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증시의 고공행진 속에서 잠깐의 조정일지 아니면 정말 민스키 모멘트에 직면한 것인지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나타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열기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전성시대에 또 다른 전기차 주식이 오고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스펙주인 켄싱턴 캐피털 어퀴지션과 합병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인데요. 퀀텀스케이프의 회사 가치는 33억 달러 상당으로 평가받습니다. 폭스바겐과 합작 회사를 설립해 2024년부터 고체 배터리셀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빌 게이츠도 최근 펀딩 라운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부담한다는 구조 때문입니다. 인프라 투자의 문턱을 낮췄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뉴딜 펀드가 정말 손실을 내 정부 출자금을 까먹게 될 경우 투자하지 않은 국민은 이 구조를 배임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다소 민감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CJ 올리브영이 오는 2022년 상장을 추진합니다. CJ 올리브영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프리-IPO에 우선 나서는데요. 이 프리-IPO는 회사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상장을 약속하고 일정 지분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자금 유치 방식입니다.
상장을 통해서 헬스앤뷰티 옴니채널 사업자 1위 자리를 고질 방침인데요. CJ 올리브영 상장 추진은 CJ그룹이 올리브영의 향후 성장성을 충분하다고 보고 지속해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재개되는 올리브영 매각설을 잠재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0.08% 하락한 92달러 77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달러화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 보였는데요. 2원 90전 오른 1188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1191원대로 마감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약 1시간 전 7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국제수지 잠정치는 74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로 수출 충격이 계속됐지만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상품 수지는 지난해에 비해 흑자폭을 확대했습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확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데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의 재산정이 이뤄집니다. 내년쯤 국방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변동과 제조업 임금 변동, 실업률 등이 발표되는데요. 연준이 이자율을 결정할 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 몰렸던 58조 규모의 증거금이 반환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큰 하락세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디즈니 실사 영화인 뮬란이 공개됩니다. 영화 관련 종목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11시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발표하니까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